안녕하세요. 당신만의 시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홈스타츠 홍철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오픈을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인테리어, 세 번째 구인, 네 번째 마케팅, 다섯 번째 장비 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체크리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리는 역세권이 무조건 좋고 주차장이 껴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좋아요. 일단 워크인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냥 회원들이 여기 뭐 헬스 얼마예요? PT 얼마예요? 라고 하는 매출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역세권은 무조건 비싸요. 어디든. 그랬을 때 내가 이 역세권에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사거리라면 무조건 꺾어야 되는 지점에서 보이는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출근길에 보이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가능하면 찾아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의 선정의 성공 사례는 잠실인가 이쪽에 어떤 자리가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그 자리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해가 비싸매도.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상권들이 건물 자체가 조그맣고 이 건물만 커서 이 건물에만 센터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에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도 PT샵만 차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건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리를 볼 때는 많이 돌아다니셔 봐야 됩니다.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리 보는 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일단은 가능하면 두 개 층을 쓰는 것보다 한 개 층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층을 쓰게 되면 사람이 계속 시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 공간에 바닥재를 까는 것과 이 공간을 또 룸을 나눠서 여기 깔고 하면 자재를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에 바닥을 넣어야 되는데 이만한 자재를 갖고 오면 이 외투는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못 써요. 이 남은 자재를 이 룸에다 깔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가는 또 새로운 걸 또 갖다가 이만큼의 로스분이 나오는 건데 바닥재로 예를 든 거고 다른 자재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컨셉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뭐 오픈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공사하는 게 언제나 위험합니다. 언제나 소송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그림을 그려서 투영을 한다?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돼요. 어려워요. 왜냐면 뭘 해줘도 만족을 못하고 오픈식 같은 거 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럼 내가 눈탱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다치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구인. 구인은 일단 가능하면 근처에 아는 동생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있으면 대화를 좀 많이 해보세요. 나랑 친함을 선택하지 마시고 나랑 사상이 비슷한지를 선택을 해서 관계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일적으로 맞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나한테 득이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인은 처음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서 좋은 직원을 구해서 우리가 함께 움직였을 때 잘 되는 매장은 그 직원 하나가 매장 두 개, 세 개를 그냥 먹여 살려요. 다른 친구들한테 그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져다 주죠. 그럼 더 동기부여가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장이 말하는 것보다 같은 직원이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케팅.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마케팅을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업종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블로그, 두 번째 이제 인스타, 세 번째 네이버 플레이스. 이거 다 한 다음에 저는 마지막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랑 유튜브 중에 뭐 할래라고 하면 무조건 블로그 하셔야 돼요. 가장 쉽고 못하기 어려워요. 블로그를 못한다? 냉정하게 이거 그럼 하면 안 돼요. 제 자랑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광고 한 번 한 적 없이 첫 해에 블로그 매출만으로 제가 10억 이상을 찍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못하면 이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죠. 전단지 작업인데 전단지를 어디다가 배포를 해야 되고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 신호등이 있는 곳. 왜냐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보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노려서 신호등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버스 정류장,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무조건 부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사무소인가? 여기에다가 얘기하면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대기를 타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데 들어가면 좋은 거고 골목길이나 이런 데들은 종이족자. 종이족자는 그냥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도 수거를 많이 해가니까 종이로 싸게 만들어서 다음날 가서 있으면 고마운 거고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정도라서 그냥 계속 붙여야 돼요. 내가 꺾어가는 길이나 꺾여서 오는 길에는 무조건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많이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매출이 가장 커요. 그리고 월요일날 이때가 매출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금요일날 매출이 제일 적고 이제 주말에 많이 먹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맞다 운동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전단지 받으면은 뭐 일단 한 번은 보는 거죠. 전단지 배포는 먹자를 제외하고 이제 유동이 많이 돌아가는 곳에는 이제 이런 걸 붙이는 게 좀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장비 구매. 국산과 외산 무엇을 선정할 것인가. 국산 같은 거는 아무래도 금액대가 저렴합니다. 대중을 만족시키는 제품이지 그 소수의 엘리트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그럼에도 국산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차라고 생각하시면 간편합니다. 벤츠나 BMW가 좋긴 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속도가 다른 것처럼 국산 뭐 현대나 제네시스 이런 거는 어디든 가도 고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는 빼고 뉴텍, 렉스코, 개선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AS가 됩니다. 그래서 국산을 쓰는 게 반응 속도에 대해서 대비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장비를 싸게 사는 방법은 그래도 중고가 싸죠. 네, 중고는 싸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새 거 국산으로 5천만 원짜리 낼 건지 아니면 수입품으로 2억을 낼 건지 아니면 중고로 조금 부족하지만 1200만 원을 낼 건지. 중고로 1200만 원을 샀으면 감도가 다를 뿐이지 기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2000을 내가 1년 동안을 써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때 기구를 한번 리뉴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좋은 걸 사려고 하지 마시고 돈이 없으면 처음엔 중고로 가시는 것도 이득이에요. 중고 장비를 구매하는 방법은 대외적으로 이 사람이 많이 파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된 사람한테 사셔야 된다. 실제로 먹튀가 있어요. 그 네이버 중고나라나 이런 데다가 그 시세가 500인데 380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어? 못 찾아요. 근데 이게 대외적으로 입증이 된 사람들이 좋은 게, 만약에 저한테 샀다 치자 그럼 저는 4억을 지었는데 제가 400만 원 먹고 도망가기엔 제가 손해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입증된 사람들이랑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도망가도 내가 그 사람이 현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는 게 실제로 좋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 자체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진짜 뻥이고요. 모르는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창업은 많이 알아야 된다. 다각도로 뭐든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대표님들이 처음에 오픈할 때 1000에서 3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운영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처음에 오픈하실 때 1년 동안 내가 더 벌더라도 여기서 맞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